안녕하세요, 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드디어 이제 북한사 한 편이 마무리가 됐죠. 북한사에서 팀 아웃사이더가 처음 만나서 장비 교육을 받고 스틱 마스터 클래스를 받고 첫 번째 트레킹으로 의상봉을 올라갔다 왔죠.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어색했는데 의상봉을 다녀오고 나니까 좀 더 가까워진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면 전우회가 생기는 법이죠.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장소죠. 아웃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명동 홈즈레드 호텔에 왔습니다. 명동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가장 글로벌한 어떤 시티? 저는 남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가 이 글로벌한 시티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명동 홈즈 레드 호텔을 거점을 삼아서 러닝과 트라일 러닝 그리고 새로운 걸 했죠. 네, 일반적으로 경험해보기 어려운 남산을 바라보면서 백패킹을 했습니다. 정말 낭만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보실까요? 네, VCR 함께 보시죠. 네. 홈즈 레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 남산이 보여, 남산이. 여기는 홈즈레드 호텔의 루프탑이죠. 멋지다. 이 루프탑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 시티 백패킹을 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남산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명동 시티가 보이고 회사마다 이렇게 가는데 웰컴. 서울에서 백패킹을 할 수 있는 또 여기가 외국인분들이 많이 묵는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국인분들이 올라와서 한 장 정도는 꼭 남기는 포토 스팟이죠. 저 공간은 정말 뷰가 저 실제로 정말 보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이 공간에서 소규모 프라이빗 백패킹 거기에 연동돼서 이제 남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러닝과 트레일 러닝에 대한 세션 이후에 보여지겠지만 라운지에서 어우러지는 조식까지를 이용한 네. 스페셜한 세션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팀 아웃사이더 분들도 도심에서 백패킹에 대한 경험은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희만의 약간 프라이빗한 파티들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건물 옥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녹색 방수 코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좀 남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하고 앞쪽으로. 백패킹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이제 러너분들도 있었다 보니까 니모 쪽에서 나오셔서 기본적인 뭐 텐트를 피칭하는 방법, 매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후에 관리 방법까지 디테일한 것들을 잘 많이 알려주셨죠. 혜인 씨가 텐트를 잘 칠 줄 몰라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네네. 처음 텐트를 못 치다가 쳐보면 그 성취감이 좀 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신기하죠. 나만의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텐트 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아, 역시 김성범 배우는 경력답게 텐트 치는 거 참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백패커 분들이 매트를 사실 그냥 쓰세요. 그냥 쓰다 보면 저 안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멀리서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호흡하세요. 그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훨씬 더 편하고. 올바르게 어떻게 보면 바람을 넣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죠. 한 번만 시범 잘하셨는데 다음 동작과 연결이 좀 떨어져. 그냥 이렇게 말듯이. 멀리서. 네, 입김을 잘 안 불려요. 근데 느낌보다 더 안 좋은 게 건조도 안 하고 안 말리고 그거는 바람을 넣은 상태로 일주일 세워놓는 게 일주일이나요? 안에가 일주일 안에 가는 그러니까 안에를 진공 상태, 공기가 있는 상태로 놔둬준 게 좋고. 그래서 사실 예전 매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부러만 불어야만 했는데 그쵸. 최근에는 뭐 전동 펌프들도 생기고 제조사들도 저렇게 사용이 간편하게끔 펌프색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위생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펌프들 많이 쓰시는데 사실 특히 동계 전동 펌프 잘못 썼다가 박제해서 이제 매트 터지면 그럼 밤새우드로 떨어야죠. 그렇죠. 사실 번거롭지 않거든요. 네. 안 써보신 분들 잘 모르는데 보기보다 굉장히 편하고 해서 펌프색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오라나 조르 같은 이런 폼매트들은 워낙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저런 펌프색으로 한 2회 정도면은 세팅이 가능하고요. 두께가 있는 에어매트류들은 한 5번 정도면은 그쵸. 충분히 공기가 주입됩니다. 좋아. 눈이 세팅하는 거 역시 그냥 이끄는 호 두 번에 전동 펌퍼가 편하긴 한데 혹시라도의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오래 매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펌프색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뭐 상대적일 수 있긴 한데 이제 전동 펌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쵸. 매트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전동 펌프를 권하지 않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매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전동 펌프를 권해서 터져야 그쵸. 매트를 살 수 있는데 네. 니모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또 워런티가 워낙 좋은 회사죠. 또 AS도 워낙 잘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노하우들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테이블하고 의자를 그렇죠. 저렇게 딱 빵빵해지면 알아서 탁 빠져요. 그렇죠. 니모 하면 사실 또 저 필로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목 디스크가 있어서 참 베개 한참 헤매고 다녔는데 리모 필로우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풍경. 자, 이제 모두들 옷을 갈아입고 남산으로 갑니다. 네, 트레일러닝 복장으로 이제 다 갈아입으시고 다 내려오셨어요.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죠. 전날 좀 추웠는데 또 뛰면 그쵸?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김지섭 선수입니다. 네, 트레일러닝 쪽에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레일 상황에 이제 코스로 저희가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노스페이스 애슬리트 팀 트레일러너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레키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 지금 레키 글로벌 앰베서더 국내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 국내는 김일위. 제가 지금 이렇게 경력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이 전달될지가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한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웃도어 활동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정답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니다. 재밌게 이 시간. 그리고 아까 봤어. 나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어. 오늘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하고 뭐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여기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커리큘럼을 진행할 건데 달리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달리기를 어떻게 알려줘? 달리기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르막 올라가는 스킬, 내리막 올라가는 스킬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깨우쳐 드린다고 다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트레일러닝 할 때? 오르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막 올라가는 거 알려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어렵지 않아. 한 15m? 15m? 여기서 저기 돌 있죠? 솟아 있는 바위. 네. 거기까지 달려보시겠어요? 달려요? 네. 저건 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칠 게 없다니까요. 이 오르막은 이미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이걸 뭘 배워? 사실 배울 게 없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만 딱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르막을 빨리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빨리 올라가는 거. 오늘 한 번뿐이야. 그래서 2번 설명 안 해드립니다. 순식간에서 카메라 포커스가 나갔어요. 이게 화면상에 안 보이시는데 진짜 슝! 그쵸? 맞아요. 촬영할 틈도 없었어요, 진짜. 저희가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NG. 이거 아닌가요? 왠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찍어야 돼. 이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맞잖아 이거 다 그냥 빨리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한다고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줄 안다고요. 근데 트레일러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이 속도로 우리 저기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 속도로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없거든요. 왠지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심박수를 일정하게 높게 쓰지 않는 거예요. 높게 쓰지 않고 일정하게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커리큘럼을 여러 번 해보면서 느낀 게 오히려 달리기 하시던 분들보다 등산하시던 분들, 등산 트레킹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이 페이스 유지 개념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이 달리기 하시던 분들, 이 로드러닝 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힘들게 뛰는 거야. 심박수 높여서. 근데 우리 등산하시던 분들은 이 완급 조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트래커분들이 으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완급 조절의 개념을 알고 가셔야 트레일 러닝을 조금 더 재밌게 익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등산은 아무래도 일단은 산을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것까지 체력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걷고 뛰는 걸 여러분들의 이 리듬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제안 드리는 거는 이것 또한 그냥 저의 방법일 뿐이야. 제가 처음에 이 트레일 러닝 오르막을 좀 리듬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 왜 안 해주시죠? 삼삼치 박수죠. 삼삼치 박수. 항상 모이면 이거 하시면 같이 따라해 주던데 이거. 이거 하시잖아요. 삼삼치 박수.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심박을 너무 급하게 올리지 않도록 심박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도록 이 리듬감을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발자국 뛰고 세 발자국 걷고 세 발자국 뛰고 이 개념을 여러분 알고 가시면은 조금 더 지치지 않게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심박수 너무 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간과하시고 그냥 무조건 빨리 뛰는 거야. 심박수를 올려서. 그리고서는 내리막길 내려갈 때 지친 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트레일 러닝에서의 페이스 개념에서 좀 벗어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빨리 내려가는 것도 이것도 뭐 이렇게 내려가면 돼.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이동하는 거 안 돼. 우리 게임 하나 할까요? 우리 여기서 한발서기를 할 건데 게임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한발서기를 할 건데 뒤꿈치를 들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를 잡았지만 잡으면 안 돼요. 들 거예요. 자, 둘 셋 하면 뒤꿈치 들고 눈을 한번 감아볼 거예요. 이건 내가 먼저 그랬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선수 내리막 내려가는 거 봤어요. 자, 안전하게 스틱에 관련돼서 이제 기본 훈련을 받고 왔다고 하니까 트레일 러닝의 어떤 포인트만 딱 그렇죠. 짚어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죠. 여러분들도 트레일 러닝 시작하셨으면은 100km를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미쳐서요? 난 아닌 것 같죠? 100%입니다. 100%예요. 여기 100마일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립이 지금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립을 좀 밑을 잡기도 해요. 오르막에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이 포를 넓게 찢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찝어서 좀 빨리 리듬감을 가지고 이 힘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게 짚는 것보다 짧게 짚고 조금 더 내 앞에 힘을 빨리빨리 전달해서 무게중심 이동을 할 때 좋은 거죠. 그래서 레키스틱은 좋다. 좋다. 역시 글로벌 앰베서더답게 별론 좋다. 이거 등산하실 때도 되게 중요해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리커버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저 고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은 비단 러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려도 안 해요. 근데 보통은 잘 안 하죠. 근데 고관절 풀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네 인터벌 훈련이 뭐죠? 자, 1차 이론 교육을 마치고 2차 실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심폐 능력을 빠르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빠르게 올렸다가 하는. 지금 현민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 트레일 러닝 선수죠. 저희 멤버. 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심폐를 빨리 올렸다가 이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우리 저기까지는 우리 빠른 거를 여기 이후부터는 실어드리면은 이제 달리겠다 밑밥이죠. 네. 얘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평지만 보이긴 하는데 이 카메라 뒤쪽으로는 지금 오르막 경사가 있거든요. 자 가시죠. 자 우리 한 3세트만 할까 3세트만? 네. 네. 자 이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닝까지 이어집니다. 자 뭔가 멋있지 않나요? 이게 뭔가 전사들 같아요. 자 출발! 저런 것들이 또 트레일 러닝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무슨 특수부대 같기도 하고. 자 마무리. 마무리. 자 내려갈 때 리커버리 우리. 리커버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좀 진지하게 해야 돼. 자 갈까요? 저희가 저렇게 인터벌을 여러 번 했죠. 자 점점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출발! 자 마무리.
힘이 남았는데. 100마일을 뛰고도 힘이 남아서 저렇게 또 뜁니다. 김 PD 죽을 뻔했죠. 저게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달라요. 빨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트레일 러닝 세션 진행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해보지 못한 경험이어서 더 좋았고 아직 러닝을 제대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꽤 좋은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나중에 제대로 한다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트레일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웃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김지섭 선수, 네. 그다음에 김지수 선수, 네. 그다음에 이제 황영민 우리 팀 아웃사이더 멤버, 그다음에 최인 저희 또 팀 아웃사이더 멤버 4명의 사실 트레일 러닝 선수들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 뭐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트레일 러닝을 조금씩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인간의 어떤 본연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사계절, 사실 추운 날씨에 또 겨울에 뛰는 맛이 있고, 더운 여름, 또 여름에 갑자기 비가 올 때 뛰는 맛이 있고, 봄에 또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뛰는 게 있고, 지금 가을이죠. 예쁜 단풍을 보면서 뛰는 게 있고, 자연에 그대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자유인이 된 듯한, 한 마리의 정말 치타가 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앞으로 이 재밌는 트레일 러닝, 그 다음에 이제 남산을 이용하고 저희 이제 홈즈를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저희 아웃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시 박지로 왔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끝났다. 그쵸? 이번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모복들을 안 챙겨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골로르 아이너를 정말 잘 썼죠. 맞아요. 유난히 또 추웠던 날이었어가지고 다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저한테 마지막에 혜인 씨가 이제 오늘 훈련 끝났죠. 훈련. 그렇죠. 네. 후기에 해병대 캠프라고 말이 나올 법한. 역시 우리 혜인 씨 사진의 생활하죠. MG샷.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하루의 끝이라니. 아직 이틀 남았죠. 그렇죠. 참 긴 하루였습니다. 팀 아웃사이더 화이팅! 드디어 팀 아웃사이더의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참 긴 하루였습니다. 팀 아웃사이더가 정말 이날 다 기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하죠. 이렇게 이제 명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일차에는 또 아직 명동이잖아요. 그죠? 아직 네. 명동이죠. 또 뛰어야죠. 이제 하루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어떤 또 훈련들이 우리 팀 아웃사이더 앞에 놓여 있을까요? 다음 시간은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팀 아웃사이더의 새로운 캠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